네, 3포인트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만나뵈서 참 다행이에요. 어제였으면 침을 했을 뻔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사실은 출연하신 분들께도 질문하기도 조금 송구스러운 그런 장이었는데 오늘은 마음껏 웃으면서 저희 좋은 분위기로 3포인트 운영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반등, 뭘 봐야 될까요? 이럴 때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 주목해 주셨는데 뭐 우르르 다 오르는 것 같으니까 어떤 쪽이 좀 더 강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장세 반등하는 sek터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제같이 시스템적으로 다 같이 폭락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19년 동안 투자를 좀 이어보니까 어제 같은 시장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마침 어제도 오후 4시쯤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기회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만큼 한데 이제 실제 오늘 같은 이런 반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낙폭이 꽤 최근에 과다했던 종목을 반등 나오는 부분을 이용하겠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좀 이익이 하반기에도 증가할 수 있으면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섹터를 공략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19년간 투자를 해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폭 과대보다는 올 시장에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올 하반기에도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 봤을 때에 오늘 강세가 좀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이 우리가 조만간 시장이 만약에 좀 더 변동성을 갖고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종목 섹터는 4가지가 있는데 다 오늘 다 힘 있는 모습인데요. 전부 다 각자 섹터마다 올 하반기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하반기에도 중요한 일정들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섹터이고 역시나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금리 인하되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용에서의 문제 또한 주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업황의 특성상 제약바이오는 금리가 인하하는 사이클 때는 최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지금 글로벌 전체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점점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뭐 일라일리나 노보 노르디스크나 또 후발주자가 있는 뭐 암젠이나 다양한 빅파마들이 다 같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봤을 때 우리가 GLP-1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적응증이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이제는 치매까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증도 증가하고 있고 빅파마들이 달려들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반기에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금리 인하,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6월 달에 부거진 내용인데 미국이 이제 중국의 제약바이오까지 억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올해 말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미국은 내년도에도 중국에 대한 제약바이오를 억압할 것이다. 이런 변치 않는 그런 트렌드. 모든 것을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올 하반기 때에 매크로가 좀 더 흔들리거나 장세가 단기 흔들린다 하더라도 강세 보일 수 있는 힘이 많이 있겠다. 이 부분을 중요한 보는 포인트 같아요. 제약바이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을 또 받을 것 같아요. 화장품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말과 올해 상반기에 화장품이 뜨거웠지만 저는 올 하반기에도 화장품 기업들은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화장품 기업들이나 하반기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욱더 북미권에서 더욱더 이익을 잘 내고 있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이 더욱더 소수 압축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올 하반기에는 미국에서도 보면요. 다양한 소비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마존 관련한 소비 모멘텀도 있고 또 11월 11일에 블랙 프라이데이 또 12월 말에는 성탄절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모멘텀이 또 모여있다. 이런 부분도 화장품 기업들 꼭 체크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4개니까 그럼 좀 나눠서 가볼게요. 그럴까요?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네네. 말씀 가운데서 궁금했던 게 네네. 금리 인하기의 수행권은 맞는데 금리 인하를 지금 하는 배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거는 악재가 아니냐라는 시장의 발작이었잖아요. 물론 네네.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러면 금리 인하의 수혜는
봤는데 경기 침체 때도 제약바이오가 잘 갈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경기 둔화냐, 지금 이제 3회 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용어들이 만무하고 있는데 제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매크로에 대한 분석도 심도 깊게 많이 했던 그런 저의 이력이 있는데 본다면 저는 지금의 지금 흔들리는 부분은 경기 네. 둔화는 저는 아니다 보여주고 있고 네. 또 물론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 6월달 FOMC나 또 최근 7월 말에 FOMC 때 먼저 한번 했다 한다면 시장은 또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난 내용이니까 뭐 차치하더라도요. 이번 뭐 9월달에 금리 인하를 뭐 0.5pp, 50pp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시장은 한 네. 연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할 걸로 전망되고 반영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좀 더 이렇게 한다면 설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가 아닐까 생각 들어서 네. 저는 이제 경기 둔화 있을 때 제약바이오 물론 조심히 봐야겠지만 예. 보는 기본적인 매크로 관점은 경기 둔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코스닥이 그렇게까지 빠지는 장인데 네. 외국인이 저 유례 없이 샀더라고요. 거의 1년 만에 최대치로 코스닥을 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5천억 넘게 샀는데 그중에 어제 뭘 제일 많이 샀나 봤더니 알테오젠 제일 많이 샀고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을 어제 급락장에서 외국인이 쓸어 담았고 오늘도 많이 사고 있다는 건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개인들이 빠져나갔을 때 빈집털이 하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바이오를 강하게 밀면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강할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네.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서 이제 물량을 들어갈 때 사실 하반기 때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또한 특정 어떤 모멘텀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아무래도 실적을 많이 중요하게 보죠. 네. 그 부분에서 그럼 실적을 볼 때 제약바이오 왜 들어갈까 봤을 때 본다면 각 기업들마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또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9월 23일 날에 키트루다 SC 제형 관련해서 중요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입장이고 예. 또 깜짝이었죠. 최근에 산도즈하고도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을 맺을 만큼 SC 제형에 대한 그런 범주가 늘어나고 있다. 정말 큰 모멘텀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 주었고 화면 보시면 제약바이오에서는 먼저 화면 보시는 리가켄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다양한 그런 트렌드에서 종목들이 소순환해서 사이클을 돌고 갔을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ADC. 그래서 오히려 비만 치료제도 좋지만 오늘 뭐 네. 인벤티지랩도 올라가고 펩트론도 올라가고 있고 뭐 DX, VX도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들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려들고 있고 큰 자금들이 M&A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ADC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막대한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 리가켄바이오를 보고 있는데 네. 역시나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맞아요. 21선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종목 관심 보고 있고 자, 두 번째 말씀드린 또 화장품 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에서는 저는 종목들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이제 VT 말씀드립니다. VT가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의 성공을 떠나서 이제는 올해부터 해서 이제 리드샷을 이제 북미권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가서 북미와 동남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기가 특히나 올 하반기 때에 더욱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화장품도 피크아웃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전 피크아웃은 아닙니다. 올 하반 근데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기업들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섹터 올라가니까 화장품 기업 이것도 화장품이니까 그냥 사야지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네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네. 북미권에서 모멘텀이 있고 이미 이익을 잘 내고 있는 부분이 증명이 된 기업 그런 기업의 수급이 더욱더 몰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VT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등기 강한 섹터 2개 남았죠?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력기기를 보는데 전력기기. 최근에 뭐 7월달 중순부터 해서 최근까지 북미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AI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요. AI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더 늘 것인데 이제 시장에 보는 것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또 더 늘려갈 수 있는 AI 투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이익이 사이즈가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적으로 전력기기에서는 그 부분은 호재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든 MS든 뭐 구글이든 다양한 기업들이 최근에 발표한 부분을 본다면 점점 더 AI에 대한 센터에 대한 그런 투자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전력기기는 이미 2027년까지도 마진을 다
막대한 물량들을 다 수주를 따냈는데 이제는 2028년부터의 고마진 물량을 수주하는 선별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 좀 내용이 좀 많은데 네 번째로는 조선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얼마 전에도 7월 달에도 중국에 대한 물량들을 더 우리가 앞지르면서 좋은 모습 나왔는데 올 하반기에도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이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국내 K조선 기업들은 더욱더 선별 수주를 하면서 이제까지는 오랫동안 고생했었던 저마진의 그런 수주 물량들을 다 떨궈내면서 이제부터는 도크에 일을 할 때 고마진의 그런 물량들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자, 지금 하반기부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선 종목 뭐 보세요?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대형 종목들은 다들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중소형 종목 중에서 화면을 보시는 한화 엔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이 특히 이제 기업 이름 나와 있지만 엔진적 관련해서 특히나 친환경 선박 관련한 엔진 쪽에서 강한 그런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우리 조선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발주죠. 뭐 예를 들면 LNG 운반선, LNG 추진선, 뭐 암모니아선 관련된 수주가 더 물밀듯이 물려올 것 같은데 한화엔진은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수주를 다 따내면서 친환경 엔진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저는 대형 종목들도 보겠지만 중소형 종목에서 한화엔진 좀 탑픽으로 저는 관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쪽은요? 전력기기는 저는 종목들로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대형 전력기기 중에서 화면 보시는 LS 일렉트릭 말씀드려요. 이 종목도 특히 올 하반기 때 이제 지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쪽에 대해 해당하는 전력기기 수주가 늘어났었지만 하반기 더욱더 크게 북미권 관련한 수주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수급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아마 LS 일렉트릭이 MSCI 그 지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지수 편입하기 전까지의 물량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반등을 통해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나 2주 정도 본다면 그 짧은 기간을 본다면 대형 4사 중에서 LS 일렉트릭을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4개의 섹터 반등 시때 좀 시선이 흩어질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딱 4개 정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전력설비와 마지막으로 조선 섹터 종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AI,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 많이 밀렸는데 과연 이 반도체주들 바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쌍끌이 매도입니다. 물량 많이 출회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은 석연찮은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좀 어떠세요? 네. 제가 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AI 관련한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여러 좀 불확실성 관련한 부분들이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다음에 있는 3포인트도 말씀 한번 드릴 부분인데 짧게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올 9월 달, 10월, 11월, 12월 이 하반기에도 이익이 꽤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그런 모멘텀을 시장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 8월 10일에 이번 주에 8월 10일 날에 TSMC의 7월 달 매출 발표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8월 28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대한 전 세계 AI 반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기업이죠. 엔비디아와 TSMC. 이 두 기업의 최근 때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숫자를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 또한 엔비디아와 TSMC의 올 하반기, 3분기, 4분기 때에 전망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불확실성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면 그때부터 좋은 호재가 수급이 몰려들면서 반등 나올 것인데 그 전까지는 조금은 한번 오르면 또 빠지는 그런 조금은 횡보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감안해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볼 때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될 HBM 관련해서도 SK하이닉스나 이쪽이 좀 의구심이 생기면서 많이 밀렸는데 네.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 이 부분 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제 HBM의 용량과 이제 용량 채택하는 부분들 또 네.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지금 많이 뒤흔들리면서 변동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지금 HBM에 대한 시장 성장은 올해가 끝이 아니고요. 뭐 내년도 2026년, 27년 내내 성장할 수 있는 빅 사이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초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은 지금은 주가가 흔들리면서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이럴 때 점점 더 스터디를 하면서 조금 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계를 좀 넓게 보면서 중장기 흐름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거 한다면 그런 투자 마인드가 돼 있는 분들은 최근에 흔들림에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을 지금은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보시다시피 점점 엔비디아도 이제 매년마다 1년마다 새로운 GPU를 내놓게 되고요. 또한 탑재량도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해서 또한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요. 이런 데는 수혜를 SK하이닉스든 또 뒤늦게 합류할 수 있는 삼성전자 등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또 제 준비한 자료를 보면 드디어 디램 값이 반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미 시설 투자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지어지려면 거의 1년 반 2년이 걸리거든요.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 투자 내에서 웨이퍼를 통해서 HBM이든 디램을 만들어야 할 텐데 점점 더 HBM을 만드는 그런 역량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디램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디램을 투입할 웨이퍼가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만큼 아직 디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한되어 있는 웨이퍼 내에서 HBM에 대한 증가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디램도 필요한 부분인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죠. 그에 대한 수혜를 올 하반기 때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은 시장 관계상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역시나 이 종목은 이제 HBM이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올 때 최고의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에 대비해서 주가가 빠진 부분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마이너스 45% 빠졌거든요. 그만큼 가격적인 매력도도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오테크닉스예요. 이 기업은 지금 HBM 성장뿐만 아니라 디램 성장, 이 두 가지 성장이 다 같이 있는 때에 모두 다 수혜 볼 수 있는 사업 구조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기업은 리노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반응하고 있는 테스터 소켓을 만들고 있는 굴지의 전 세계 기업인데 이 기업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빠진 상태이고 거의 5월 초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빠진 너무나 낙폭이 큰 상황인데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한 부분들 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트렌드가 하반기 때 성장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퀄컴이 올 하반기 때 이를 갈고서 온디바이스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에서 다 수혜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반등 변곡점 세 가지 주셨는데 오늘이 반등 변곡점 아닌가요? 네, 세 가지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더 확인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기준금리 관련한 부분들, 두 번째는 금리, 세 번째로는 반도체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거든요. 일정들 다 소화를 해야지만 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인데요. 우선은 지금 시장 전망치로는 이번 9월 달에 FOMC가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25bp가 아니라 그러니까 50bp, 0.5%를 한 번에 빅컷을 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또한 연내에 한 3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치는 이미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상황인데 조금 더 명확한 파월의 파월의 그런 의도를 보고 싶을 때는요. 이번에 8월 21일 날에 FOMC 의사록이 있고요. 그리고 8월 22일에는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때의 파월의 그런 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의 변곡점 키포인트는 물가예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가가 일단 먼저 14일 날 밤 9시 반에 미국 CPI가 나오고요. 그리고 8월 30일에 미국의 PCE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30일에 있는 PCE 지표예요. 시간차가 지금 좀 많이 남았는데 그만큼 남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변곡점 볼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반도체.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 시가총액의 큰 비중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제가 투포인트 때 말씀드렸지만 10일 날에 있을 TSMC 7월달 매출 그리고 28일 날 있는 엔비디아 실적 이러한 이벤트들을 8월 달에 조금은 변동성이 심하다 하더라도 다 소화하고서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8월 말과 9월 달에 진정한 의미의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번 8월 달에는요.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강한 그런 많은 물량을 저가 매수 통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신규로 매수하는 물량들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좀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네. 매매하시고 큰 자금들, 중장기 매매 자금들은 조금 더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 보자. 이렇게 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정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많고요.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 너무 지나치게 설레거나 너무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중후반에 있을 이벤트들이 변곡점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많이 좀 참고가 됐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